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역시 개차반이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2조 1,700억 나왔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4분기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2조 6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2조 1,000억대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은 4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3분기까지는 이미 이제 나왔다가 4분기에 원래 5,765억을 예상했는데 2조 1,745억 2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거의 뭐 4천억 3천억대 이렇게 이제 감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일부 손실 처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실적이 안 좋았다. 우리 이제 알다시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스코의 이제 철강 분야, 철강하고 2차 전지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뭐 이런 쪽도 있죠, 당연히. 인프라 쪽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이 에너지 밸류체인 확장해가지고 그쪽은 그래도 좀 비교적 꾸준합니다. 포스코 ENC 뭐 이런 쪽은 좀 비교적 꾸준해요. 근데 이제 주력인 철강 같은 경우 뻔히 알지만은 중국발 과잉 생산, 요게 지금 현재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잉 수요로 해가지고 이게 제품 가격이 도통 뭐 일어나질 않고, 우리나라 조선업종 잘 간다고 하지만 후판 가격을 뭐 인상도 잘 안 해주고 중국이 더 싼 거 저 후판 갖다가 해버리니까 0.6cm 이상 두꺼운 그 판때기 후판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요거 또 이 수요가 안 되고, 건설업은 아주 침체이기 때문에 봉현강료는 아주 개차반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쪽 안 좋지.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완전히 골로 가가지고 한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야, 정말 이제 답답한 그런 구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뭐 철강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 입장에서도 중국 쪽에 너무 저가 공세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타기하기 위해서 대미 쪽, 그 다음에 인도는 좀 요즘에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산이 인도 같은 데도 막 계속 이제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 이제 녹록지 않고, 2차 전지 재작년에 이제 상승한 것은 사실 철강이 아니라 2차 전지 때문에 이제 상승한 것이죠,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도. 근데 2차 전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죽쓰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저렇게 이제 안 된 이유는 인프라 구축이 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게 고금리로 급격하게 가면서 내연 기관차보다 좀 더 비싼 상태인데, 여러분들 그 자동차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살 때 현찰 박치기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할부금융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특히 유럽,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도 할부금융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 이제 고금리 상태가 돼버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다 해도 기준금리가 이제 4%뭐 이래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할부금리는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지들이 남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니 저게 뭐 답이 나오냐고. 예금금리에다가 이제 대출금리 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고 보조금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관세 이제 벌써 이제 철퇴 매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이런 이제 관세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미국은 이제 철강은 이제 서양 산업화 돼가지고 뭐 US 스틸도 매각하니 어쩌니 뭐 했는데 또 제동을 걸고 일본에 매각한다 했는데 이제 제동을 걸고 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에 우리 서부 개척 시절에 US 스틸, 유나이티드 미국, U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
이 철강의 대표주자, 철도 건설의 대표, 이런 것을 갖다가 상징성 있는 것을 갖다 팔아치워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이든도 그걸 못하게 하고 트럼프도 못하게 하고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사양 산업화 돼가지고 이 조선업까지 이제 쇠퇴해서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SOS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지금 뭐 저 관세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전기차 요게 또 요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주가가 미리 하락을 해가지고 1월달 전에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옆으로 기면서 좀 횡보를 해왔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바닥 따지게 들어갔는데 이제 올라갈 모멘텀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옆으로만 기고 있었던 판인데 오늘 밑으로 쳐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관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멕시코의 공장인데 멕시코에 25% 관세 매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폭삭 주지 않고 LG전자 뭐 이런 것 폭삭 주지 않고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관세 여기도 이제 또 매길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중국산에 대해서 보편 관세 10%를 매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포스코홀딩스에도 거기에 비견되는 관세를 이제 매길 것이냐, 일단은 매겨놓고 조금 우방국 쪽으로는 아니면 자기들한테 우호적으로 하는 쪽에는 조금 이제 관세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쓰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봤을 때는 중국하고 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포스코가 그렇게까지 피해를 많이 받겠느냐, 추가적으로 받는 게, 이런 사실은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업황이 안 일어나는 것은 고금리 상태에서 지금 건설업이 완전히 죽을 쓰고 지금 현재 망해가니 어쩌니 뭐 해갖고 중견 건설사들 간간히 망해가거나 지금 뭐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지금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악재란 악재가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맷집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 지수가 한번 박살이 나면서 다시금 이제 또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밀려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직접적으로,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멕시코 이런 데서는 25% 관세 매긴다 했으니까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그런 데 생산하는 에서 미국에 수출했던 데는 그런 데는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담감이, 업황 이 부분에 부담감이 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1분기까지는 어차피 안 좋다 그랬어요. 1분기까지는 4분기에 비해서 1분기에 뚜렷하게 호전될 개연성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그 재고 떨이 하느라고 애들이 그 완성차 업체에서도 발주를 제대로 못 내고 있고, 리튬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영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뭐 그러니 뭐 주가가 지금 힘이 없는 것이죠. 중환자실에 들어 누워 있었는데 숨이 홀떡홀떡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크게 악화돼 가지고 또 빠져내려갈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자리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빠져내려갈 때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은 이 빠져내려갈 때 그냥 거래량도 별로 없이 그냥 막 쭉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요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바닥이 하락하더라도, 근데 이제 거래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더 터져야 돼. 내가 볼 때는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져줘야 한단 말이지. 여기는 이제 올라간 자리니까 내비두고, 여기도 올라간 자리죠.
하락을 할 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딱 터져줘야 돼요. 지금 몽땅 이미 하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야, 이 정도면 이것은 이제 받아야지 하는 세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뭐 외국인 기관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외국인 기관은 오늘 조금 매도를 한 걸 보면 아직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받아주는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가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쁠 것은 크게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도 제가 볼 때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2차전지 하물으면 지금 뭐 신저가 라인이 뭡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 갖고 있는 분한테는 기다려라 하지만 그 기다리는 것도 이제 지칠 법한 그런 자리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이제 상반기가 2차전지 업종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 중에서 1분기가 최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중에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1분기 지금 2월 중에 올해 연중 최저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작년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없이 밑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어떤 추이로 봤을 때는 1분기 특히 이제 지금 자리 부근에서 좀 하락하는 요 사이클이 지수가 이제 요 자리가 연중 최저치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분석도 어려워요. 사실 2차 전지는 분석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 분석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아쉬울 때 또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울 때 또 분석을 해주는 게 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실적이 또 나왔으니까 그게 맞게끔 그 실적까지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뭐 여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제한적이다.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좀 떨어내면서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4분기 실적적으로 보면 4분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겠고 1분기까지는 회복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2분기 가면서 조금씩 2차전지 쪽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모드로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서 이제 부양 카드를 이제 만지작 되면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올해는 그런 부분 보면 철강도 아주 뭐 더 이상 뭐 계속 악화 일로에 있던 것들이 브레이크가 좀 걸리지 않겠느냐. 최소한 상반기 중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여러분들 뭐 힘드시겠지만은 힘을 내야죠. 어떻게 합니까? 죽을 거 아니면 살 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구석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르고 채팅 어플입니다. 이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24명의 최고수 전문가, 지하 최고수 전문가들이 무료로 최고급 정보를 무료로 아니 돈이 깨져가지고 계좌가 박살이 나 있는데 지금 뭐 돈 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재투자TV에서 이 무료 리딩방을 만든 거예요.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해 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라고 딱 이렇게 천재투자TV 로고하고 똑같죠. 요걸 설치를 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공개 채팅방에 있는 모든 24명의 전문가들 방을 여러분들은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잘 이용해 가지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올해는 대박의 기운을 좀 확실하게 좀 계좌를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면 올해는 시뻘겋게 아주 계좌를 대반전을 시키는 그런 한 해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